교수요. 왜냐하면은 완장을 차니까. 이동우 교수님. 지금 저는 아니고요. 그 과거 저와 같은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이요. 그 친구는 아마 지금 김일성 세상이 오기를, 그러니까 김정은 세상이 오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동우 교수님 그때 지하서클에서 활동할 때 북한의 단파 라디오 들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요. 그때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한 청년 뭐 당시 학생운동 다입니다. 다? 예. 그리고 당시 김대중 씨도 그 비서한테 매일 보고받고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 간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첩이죠. 왜냐하면 당시 그때 88년도 지금 기억나는 게 1월 1일 그 한민전 신년사에서 뭘 했냐면 그 당시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올림픽을 반대하고 남북 공동 올림픽을 개최 투쟁으로 매진하라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그해 바로 우리가 전대협에서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지령을 그대로 수행한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지령은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 때요. 북한의 지령이 뭐냐면 이거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합법적인 탄핵이었거든요. 탄핵 소추였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북한 방송이 뭐랬냐면 의회 쿠데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30분도 안 돼서 의회에서 국회의원들 이름에서 정동영 당시 대표부터 그 다음에 보좌관들 입에서 의회 쿠데타란 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 그 이태원 사태 때 뭐 탄핵이 추모다, 퇴진이 추모다. 그 북한이 이번에 그 청주 간첩단하고 제주 간첩 지령한 거 아닙니까? 지령하니까 지금 그 시위 현장에 그대로 피켓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은 지령들이 지금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드디어 목사님 이야기한 좀 결정적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용어로는 전복전이라 그럽니다. 전복전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을 통해서 뒤집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있어서 거기에 공산 핵심 세력을 심어서 그들이 장성하고 그들이 각기각층에 들어가서 대중을 동원하고 혁명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저희 용어로 하면은 대중 시위를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미선희 효순위 때도 그랬습니다. 미선희 효순위는 교통사고 있지만 그것을 저희 주사파들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미선희 효순위 살해한 미국 놈들 몰아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수많은 국민들이 그 당시 광화문 광장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양쪽에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그 총을 쏘서 격화돼서 죽었다. 그러면은 누구누구 살해한, 미국 놈들 몰아내고 누구누구 살해한 윤석열 정권 퇴진시켜라.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고 나오고, 지금 현재 그거 없이도 타도하자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정말로 국민들이 눈이 뒤집히고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국민들이 이성을 차리지 못하는 시기에 그런 피를 국민들에게 보게 해서, 피는 사람을 격동시키거든요. 그래서 시체팔이하고 피팔이 했던 게 바로 그건데, 만약에 광화문 광장에서 그것이 같은 것이 벌어진다면, 이제는 그때는 광주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부산, 대구, 이번에 민노총 보십시오. 이번에 그 민노총이 5월 31일 날 시위를 했는데요. 전국 14개 도시에서 동시에 벌였습니다. 동시에 벌이면 제가 볼 때는 경찰력, 군 못 막습니다. 그리고 내전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군은 개입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러면 혁명적인 정권이 들어설 겁니다. 그리고 그 혁명적 정권과 북한은 연방제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뭐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으로 가는 거죠.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혁명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이라고 불렀고요. 거기에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사실은 혁명 바로 직전 정부였습니다. 그때 당에서 지령한 것은 뭐였냐면, 우선 파쇼 세력 척결하라는 건데, 정치인과 그 다음에 경제인을 퇴출시키는 거였습니다. 당시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있었습니다. 그게 그 혁명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정치생활을 민주화해가지고 국가보안법 해체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수행하는 기구, 뭡니까? 국가정보원, 그 다음에
그 국군 기무사령부 이거 다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시킬 때 누구를 가장 먼저냐면 간첩 잡는 사람들을 전부 일선 부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상한 조직을 만들었지만 이미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게 혁명론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지난 대선에 만약 우리가 정권을 교체하지 않았더라면 곧바로 피를 부리지 않고 그냥 공산주의로 넘어갈 뻔했다는 겁니다. 모골이 성령한 건 바로 혁명 직전까지 갔고 만약 이재명이 들어섰다면 바로 혁명으로 바로 갔을 것이다. 그게 제가 북한의 전략 전술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고 모골이 성년했습니다. 자, 지금 토요일마다 민노총, 정교조 이쪽 세력들이 계속 지금 열기를 올리는 이유는 어느 지점이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저렇게 시도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애국헌장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자, 애국헌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